안녕하세요. 부산솔로 국어학번 부설구입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아직까지 4주 정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군 복무한 경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한 3년 전에 제가 여행으로 한번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러시아가 세계 전투력 2위인데 지금 현재 고전하고 있는 이유를 제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현재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거든요. 우크라이나 보면은 여기가 돈바스 지역이고 여기가 크림반도고, 돈바스 지역과 크림반도를 연결해서 지금 이까지 전선을 이제 이까지 다 정복한 상태고, 여기 지금 오데사에 지금 포탄 공격을 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오데사를 만약에 정복하면 여기 몰도바랑 어, 요 지역도 어, 친러시아 반군과 몰도바 정부군과 이렇게 싸워가지고 현재 뭐 러시아 반군이 어떻게 보면 러시아 쪽 친러시아 쪽이 여기를 현재 정복한 상태죠. 그럼 이렇게 연결되면 몰도바를 포함해서 예, 남부 지역은 거의 정복한 걸로 이렇게 어,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전투력 세계 2위, 러시아가 전투력 등수도 뭐 60위 밖이라고는 하는데 우크라이나를 빨리 점령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완전 5가지 정도로 이 제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지도를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지역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땅이 넓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기준으로 봤을 때 10배 정도의 크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러시아가 땅 넓이를 뭐 생각하진 않았겠죠. 왜냐면 러시아는 더 큰 땅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게 뭐 전차, 뭐 항공전력, 미사일, 포병 우위로 해가지고 중요 시설물을 이제 타격을 한 후에 전차와 기계와 보병을 단시간에 이제 끝내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땅이 넓다 보니까 이게 빨간색 점들이 아마 그 러시아가 이제 공격한 그런 지점, 시작 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병력이 다 분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전 지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은 방어하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땅이 넓으니까 이 경계선을 전부 다 방어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얘들이 전쟁 시작하기 전에 러시아가 이렇게 병력들을 배치할 때 전쟁을 감지하고 항공자산 같은 경우는 가까운 루마니아 공항으로 이동을 시키고, 병력들도 이 경계선 중심으로 배치하기보다는 어, 향후에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조치하기 위해서 병력을 집결시키고 들어온 어떤 부대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는 이제 여러 방향으로 쪼개져서 왔으니까 당연히 치열한 전투를 한 것은 아닐 거예요. 요럴 때, 넘어올 때 당시에는. 그리고 전차가 뭐 70km 정도 나온다고 하지만 그게 한 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동시에 이동하다 보면은 속도가 뭐 그렇게 막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동만 하는데. 근데 뭐 그게 교전까지 뭐 있다고 치면 더 오래 걸리겠죠. 근데 이제 기동을 할 때 뭐 제가 초반에는 특별한 교전 없이 쉽게 아마 이 경계선을 넘어와 가지고 우크라이나 지역에 들어와서 뭐 전차들을 배치를 했겠죠.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지형을 자세히 보면은 평지가 많습니다. 평지가. 이렇게 평지. 평지가 많다는 거는 뭐냐면 전차는 평지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대기할 때 어차피 대전차 무기가 직사하기이기 때문에 사계, 즉 사계가 이제 다 뭐 안 보이는 곳에 가서 전차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목표나 뭐 이런 게 나타나면 이제 전장에 나와가지고 이동하면서 사격을 하고, 계속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이동하는 표적은 타격하기도 힘드니까. 음. 근데 이제 정차된
목표물은 타격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거죠. 이제 이게 땅이 넓다 보니까 한 번에 못 가고 이제 어느 지역에 이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추후에 이제 어떤 지시가 나와서 뭐 어디로 가라고 이제 뭐 상급부대에서 나오겠지만, 땅이 넓다 보니까 이제 그런 데 위치하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전차가 많이 파괴되죠. 전차가 뭐 한 대당 뭐 30억에서 뭐 40억, 50억 정도 하는데, 뭐 제블린 뭐 저게 한 발에 1억이라고 하지만 1억 가지고 30억, 40억짜리 한 개씩 뽀개면은, 예, 러시아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또 계속 전진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 연료나 이런 게 다 뭐지 정해진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땅이 넓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단기간에 끝나면 좋은데, 이제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대기 시간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날씨도 춥고 하니까 기름이나 뭐 보급에 대한 어떤 대비를 안 했던 것 같아요. 단기간에 빨리 끝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보급이 안 되니까 이제, 예, 기름도 없고 하다 보면 이제 방치된 전차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기름이 뭐 조금 남아 있더라 하더라도, 예, 어느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제가 만약에 뭐 러시아 군 뭐 전차 대대 뭐 중대장이나 뭐 소대장이라면 주유소를 점령할 것 같아요. 그 주유소 찾아가지고 점령해가지고 그 주유소를 기점으로 해서 어, 한 대씩 한 대씩 기름을 넣고, 그리고 뭐 못 먹는다 그러면은 약탈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그 러시아 군인들도 보면은 뭐 잡힌 인원들 보면은 어리고 또 이렇게 왔는 게 훈련인 줄 알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예, 그것 때문에 아마 보급에 대한 문제 때문에 버리고 도망가거나 전투력이 많이 이제 저하되겠죠, 러시아 군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를 3년 전에 여행했을 때, 그때 제가 그 한 20만 원인가 15만 원 주고 사격을 했었거든요. 다양한 총으로, 다양한 탄약으로, 예, 해가지고 사격을 했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은 개인이 AK 소총을 소유하고 있고 그걸 들고 와서 자기 사격 연습하는 사람도 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의아했죠. 뭐 밭 같은 데다가 그냥 이렇게 사격 표지판 올려놓고 그대로 사격하기도 하고, 보면은 우크라이나에 총기를 소지한 일반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뭐 개인 장구류나 이런 것도 군대에서 지급받은 건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총을 들고 아까 같이 그냥 점령되어 있는 차가 자기 부대나 자기 마을이나 자기 도시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게릴라식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러시아 군 입장에서는 이게 일반인인지 군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전쟁 법상 뭐 실질적으로 뭐 러시아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을 보면은 자기들은 민간인을 공격 안 한다고 하잖아요. 무참히 민간인을 확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을 할 때 거의 앞에는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진격하고 기동하기가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민간인을 공격하면 안 되고 군인만 공격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지금 시점이잖아요. 만약에 옛날 같으면 그냥 다 죽여버리고 해도 되지만, 지금은 뭐지 SNS나 뭐 취재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기자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 전쟁이 실시간으로 다 세계 생중계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뭐 또 테러 집단과 싸울 때는 좀 다른 개념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니까 이 사람들이 나빠서 막 뭐 이렇게 다 죽여야 되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러시아도 이제 국제적으로 사회에서 뭐 고립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정밀 타격 무기도 뭐 있고 해가지고 뭐 민간인 말고 군사 시설만 정밀하게 타격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미사일은 비싸기도 하고, 뭐 정밀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러시아도 아무래도 그 진격하고 이렇게 기동하고 공격하는데 한계가 이제 점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다섯 번째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자국 러시아군에 대한 전쟁의 당위성이 많이 부족하죠.
없죠. 지금 뭐 잡힌 뭐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전부 훈련하러 나온 줄 알았다. 민간인 그 보면은 민간인이 탱크 앞에 서가지고 탱크를 막는데 그 러시아 군인들 진격을 기동을 못 하잖아요. 근데 원래 같으면 그냥 밀고 그냥 가야 되는 거죠. 원래 진짜 전쟁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군인들도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반면에 이제 우크라이나 군은 다르죠. 왜냐면 자기들 땅에 그 러시아가 침공을 했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걔들이 정밀 타격을 뭐 하고 했지만 무차별하게 뭐 지금은 이제 뭐 무차별하게 그 공격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가족, 친구가 죽어가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불타오르는 그런 애국심이랄지 뭐 그런 복수심이랄지 이런 게 막 불타오르거든요. 예. 그렇게 우크라이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그런데, 러시아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자국 내에서도 그 가족이 가서 죽었는데도, 사망했는데도 거기에 왜 죽었는지 뭐 이렇게 됐는지 살아있는지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전달을 안 하니까 차이가 있죠. 예.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에다가 공격을 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냥 방어만 하는 입장이고, 그냥 자기들 나라에서 나가라고 하는 입장이고, 러시아는 이제 다른 나라 어떻게 보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태고. 아마 푸틴에 대한 어떤 그 자국 내에서도 이제 이게 오래 끌게 되면은 푸틴의 어떤 앞으로의 그런 권력 이런 데서도 많은 타격을 입겠죠. 근데 뭐 푸틴이 전에도 뭐 전쟁 없이 또는 전쟁도 좀 많이 하면서 이렇게 땅을 야금야금 전 세계에 있는 땅을 야금야금 먹기 했는데, 지금도 이제 전세 상황으로 오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남부 지역 오데사까지 이렇게 점령하면은 뭐 저기는 자기가 뭐 갖는다는 식, 러시아 땅으로 편입한다는 식으로 해서 뭐 협상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안 받아들이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그 받아들일 수 없겠죠.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남부 지역은 거의 뭐 점령하는 단계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는 세계 2위 전투력을 가진 러시아가 고전하는 이유는 이렇게 5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뭐 군대 관련해서 생각이 나거나 뭐 있으면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뭐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뭐 개인적으로 불편하시던가 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뭐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